안녕하세요. 뽕뉴스입니다. 자, 아침부터 참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뽕뉴스가 얼마 전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이 콜센터에서 진행했던 사섬 20호나 아니면 이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의미 있었던 우리 영웅님과 트롯맨들 사이에 사연을 주고받고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었는데, 뽕뉴스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들만의 정말 애틋한 사연들을 이쪽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사실 뽕뉴스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영웅님을 출연시키는 출연진들, 특히 그 정체성 자체가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졌던 콜센터 제작진분들이 해줘야 될 일인데, 어쩌다 보니 제가 하게 되었지만, 앞으로 영웅님이 공중파나 지상파에 나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수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이 꼭 하나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애틋하고 가슴 아픈 사연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 전해드릴 이 사연자분의 이야기도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응원하는 영웅님의 이 영향력이 굉장한지 알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이번 사연자분은 정말 몇 안 되는 뽕뉴스 남성 시청자분인데요. 자, 어떤 사연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뽕뉴스님. 오늘 라이브 잘 보았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남자인 제가 라이브까지 보게 된 것에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뽕뉴스님처럼 남성 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임영웅님 팬이 된 계기는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67세이십니다. 그러나 평소 모습은 7살 아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머니는 조기 앓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알츠하이머와는 다르게 전두측두엽 치매는 50대에서 60대에 발병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더군요. 초기에는 잘 몰랐습니다. 재작년 때부터 어머니는 유달리 화를 잘 내시는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충동적인 행동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갑자기 전부 싱크대에 부어버리는 모습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단순히 저는 갱년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혼자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빠 소홀했습니다. 형제는 하나 있었지만 형은 30이 넘기 전 사고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때의 충격에 어머니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릴 적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식당 일을 하고 청소 일을 하며 저와 형을 키우셨습니다. 형이 어른이 되고 난 이후 어머니는 형을 누구보다 의지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으로서 항상 형을 먼저 챙기고 형을 아꼈습니다. 그런 형을 잃고 난 뒤 어머니는 모든 걸 상실한 듯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고 항상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 뒤로 집안의 가장은 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부에는 재능이 없어서 배움이 짧았기 때문에 큰 회사에 다니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이름 있는 회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같이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무시 안 당하고 버티려면 남들보다 곱절은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잔업도 하고 야근도 하고 주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를 알게 된 건 미스터트롯 방송을 보던 때였습니다. 평소 어머님을 보면서 일찍 세상을 뜬 형처럼 참 착하고 건실하게 생겼다며 너무도 좋아하신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휴일 아침에 함께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임영웅을 보면서 형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 당황해서 어머니를 봤으나 너무도 태연하게 우리 진석이가 텔레비에 나오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덜컥 겁이 난 저는 당장 다음날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모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 어머니에 알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는 가끔 깜박깜박 하는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증세를 알고 난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저에게도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의 할아버지, 저에게는 증조 할아버지인 그분도 일찍 왔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50%의 확률로 발병된다 하는데 어머니의 아버지는 괜찮으셨다며
그래서 자기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도 온 걸 보니 너도 어찌 될지 모르겠다며 이런 업보를 지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나도 어머니처럼 증조 할아버지처럼 조기 올 확률이 50%나 되고 내가 만약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해까지 가질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눈물을 머금고 결혼을 생각하며 만나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구했습니다. 어머니의 증세는 날로 점점 심해졌습니다. 임영웅님을 보며 형의 이름을 부르는 날이 많아졌고 이제는 저도 못 알아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식사를 챙겨드리면 멍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에게 밥을 주시나요? 어찌되었던 감사합니다. 저기 TV에 노래 부르는 잘생긴 애가 우리 아들 진석이에요. 너무 멋지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착하고 다정했답니다. 처음엔 당혹스러웠지만 이젠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형 아니다, 임영웅님이다 몇 번이고 고치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에게 섭식장애가 생긴 겁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제가 안 보는 사이 자꾸 입에 손을 집어넣어 억지로 개원해서 점점 어머니의 몸무게는 말라갔습니다. 울고불고 사정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옆에서 어머니를 돌보느라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점점 서로 지쳐가던 중 어느 날 멍하니 그날도 임영웅님 나오는 영상을 보던 어머니 입에 말없이 수저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러자 곱게 식사를 다 하고 계속 영상을 보시느라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항상 몰래 입에 손을 넣어 개우던 행동도 까먹은 채 영웅님을 보느라 정신이 없으셨죠. 그 순간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이렇게라도 드셔서 너무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는 날이면 제 손을 꼭 잡고 같이 임영웅님 영상을 봅니다. 동서가 우리 참 영웅님 멋지지? 목소리도 어쩜 저렇게 곱니? 이렇게 보니 진석이 생각이 난다 그치? 진석이도 살아있었다면 저렇게 멋있었을 텐데 그래도 솔직히 영웅님이 좀 더 멋지다 그치? 진석이가 하늘에서 질투하면 안 되는데 수줍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그러면 어머니께서 더 힘들어 하실까봐 꼭 참고 태어난 척 당연히 영웅님이 훨씬 더 멋지다고 형은 어릴 적 나를 맨날 약 올렸다고 답합니다. 제가 뽕뉴스님 영상을 보기 시작한 건 어머니에게 영웅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사를 마치고 집에 오면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 평소엔 볼 시간이 없고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버스에 앉아 눈을 감고 이어폰으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어머니의 식사를 돕고 씻겨드리고 재워드리는 동안 내내 오늘은 영웅님이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대. 오늘은 영웅님이 투표에서 1등을 했대 등등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어머니는 멍하니 영웅님을 보시면서 투표에서 1위 하는 게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이고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라며 제 이야기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렇게라도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도 텔레비에서 나오는 영웅님을 보시느라 이젠 섭식장애도 많이 나아져서 다시 몸무게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오실 때마다 저에게 영웅님 이야기를 묻곤 해서 같이 뽕뉴스를 시청한 적도 있습니다. 하루 3번 꼬박 영웅님 관련 소식을 전해주셔서 저에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도 전하고 싶었지만 워낙 채팅창에 채팅이 빨리 올라와서 제 이야기를 못 드려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도 좋고 그냥 뽕뉴스님만 보셔도 됩니다. 꼭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꼼꼼한 뉴스 부탁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조만간 또 소식 올리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마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수호천사님들? 정말 영웅님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이런 기쁨을 주고 있는지 이 정도면 나라에서 상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정말 희망을 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사연을 보내주신 동석님이라고 해야겠죠. 동석님도 참 형님분 사연이 안타깝고 어머님도 너무나 힘들게 보살피고 계시지만 영웅님 생각하면서 힘내시고 또 제 소식이 조금이나마 어머님을 보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너무나 뿌듯하고 또 동석님의 어머니 되시는 우리 어머님도 하루빨리 다시 건강해지시는 모습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웅님이 하는 얘기죠. 건강하고 행복하시라는 말보다 좋은 말 없다. 이 두 모자분을 보니 그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고, 참 이걸 보면서 뽕뉴스가 참 하루에 3번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제 걱정을 해주시느라 숫자를 줄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안티분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하루에 뭐 영상을 여러 개 한다 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는 분들이 더 소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거 보면서 뽕뉴스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 특히나 이런 사연을 제 채널에 보내주신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당연히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수호천사이지 않습니까? 영웅님의 수호천사이기도 하지만 함께 영웅님을 응원하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수호천사가 돼주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요? 특히나 마지막에 30대라고 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나이도 비슷하신데, 정말 이 코로나가 어떻게 잦아든다면 사연 보내주신 분들을 제가 오히려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임영웅이란 가수에게 큰 힘을 얻고 있는지, 물론 풍족하고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임영웅이란 가수의 존재이지만, 특히나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계신 분들에게 이 노래 하나만으로, 임영웅이란 가수의 존재만으로도 이렇게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영웅님과 소속사 분들, 그리고 영웅시대 분들, 우리 수호천사님들까지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연들이 기사화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적어도 영웅님이 이러한 사연자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 솔직히 콜센터나 방송에 사연을 보내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또 제작진이 여러 가지 선별 과정에서 자신들 방송 컨셉에 맞게 뽑다 보니 소개를 못 해드렸던 안타까운 분들도 정말 많으셨을 거고, 또 뭐 방송에 출연이 가능하신 분들, 뭐 통화가 가능하신 분들,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자 분들도 정말 많을 텐데, 이렇게 소개가 못 됐던 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뽕뉴스가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뿌듯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수호천사님들 정말 많은 응원의 댓글 꼭 이 동석님에게 남겨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참 눈물 날 것 같은 이런 의미 있는 내용 전달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도 망설이지 마시고 영웅님에게 하고 싶은 말씀 또는 이런 사연 있으신 분들 많이 보내주시고, 오후에 올라올 소식도 팩트 있고 중요한 내용 가득 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첫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